AI 혁명 하면 보통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같은 뭐랄까 거인들을 떠올리시잖아요. 근데요, 그 화려한 칩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든 공급망을 묵묵히 떠받치는 숨은 강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볼 자료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회사예요. 반도체 후공정의 핵심 플레이어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지금 이 회사는요, 정말 엄청난 기회와 또 그에 못지않은 위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OSAT가 대체 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보통 뉴스 헤드라인에는 칩을 설계하고 만드는 전공정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OSAT, 즉 후공정은요, 다 만들어진 칩을 안전하게 포장하고 테스트하는 일종의 배송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그냥 단순 작업으로 여겨졌는데 와,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로 이 후공정에서 기술의 승패가 갈릴 만큼 아주 핵심적인 격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핵심입니다. 아니, 그냥 칩 포장하고 테스트하는 건데 왜 이 과정이 갑자기 인공지능 붐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이렇게나 중요해진 걸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하나마이크론의 이야기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반도체의 숨은 영웅 하나마이크론이 과연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정체성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일단 이 회사의 기본 체력이요, 정말 튼튼합니다. 고객사가 누구냐면 바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세계 1, 2위 메모리 기업을 고객사로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력도 굉장히 영리해요. 한국 본사는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베트남 법인은 대량 생산을 맡는 이런 이원화 전략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패키징이랑 테스트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턴키 솔루션까지 제공하면서 이제는 뭐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회사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이른바 불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지금 시장이 하나마이크론에 이렇게 열광하는지 그 강력한 성장 동력들을 하나씩 파헤쳐보죠. 역시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번 보세요. 2025년 3분기에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25.1% 성장했습니다. 와, 이건 단순히 뭐 업황이 좀 나아졌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회사의 사업 구조가 확실하게 턴어라운드를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인 거죠.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무려 71.3%나 급증했어요. 와, 매출보다 이익이 훨씬 더 가파르게 늘어났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건 고정비 부담을 넘어서서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간,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네,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퀀텀 점프가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하나마이크론의 핵심 전략에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마이크론의 아주 영리한 이중 엔진 전략.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최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베트남에서는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을 쫙쫙 해내는 거죠. 이 두 엔진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지금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한 장의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가 AI 때문에 최고급 HBM 메모리 생산에 거의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D램 같은 일반 메모리 물량을 처리할 여력이 부족해진 거예요. 바로 그 넘쳐나는 물량이 말 그대로 거대한 파도처럼 하나마이크론의 베트남 공장으로 밀려오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HBM의 낙수 효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걸까요? 이제 동전의 뒷면, 즉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리스크와 잠재적인 약점들을 아주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정론의 핵심은 아주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래, 회사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좋은 소식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거 아닐까? 하는 거죠. 미래의 성장 가치를 너무 많이 끌어다 쓴 건 아닌지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쟁사들이랑 비교해보면 그 우려가 더 명확해져요.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을 보면요, 하나마이크론은 4.57배입니다. 그런데 경쟁사인 SFA 반도체는 1.8배, 네페스아크는 2.5배 수준이에요. 월등히 높죠. 그만큼 시장이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는 뜻이고, 동시에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위험도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를 깊게 들여다보면 몇 가지 또 다른 위험 신호가 보입니다.
베트남 공장 증설 때문에 대규모로 돈을 빌렸고 당연히 높은 금리 때문에 이자 비용이 수익성을 갉아먹고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바로 이 12 오버행입니다. 전환사채,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데요. 이게 왜 리스크가 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이 전환사채 물량을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가가 오르려고 할 때마다 시장에 쏟아져 나와서 상승 탄력을 둔화시키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천장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오버행 이슈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시원하게 뻗어나가기 어려운 어떤 구조적인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긍정론과 부정론을 모두 종합해서 균형 잡힌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베트남 법인의 강력한 성장과 AI 슈퍼사이클의 수혜라는 확실한 장점이 있죠. 반면에 오른쪽에는 동종 업계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 부채 부담, 그리고 전환사채 오버행 리스크라는 명확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바로 현재 하나마이크론의 상황인 겁니다. 이런 장단점을 모두 고려한 이번 분석 자료의 최종 결론은 중립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지켜보자는 뜻은 아니에요. 부제를 보면 주가 하락 시 분할 매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회사의 잠재력은 확실하지만 지금 가격은 부담스러우니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약세를 보일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결국 진입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죠. 결국 하나마이크론을 둘러싼 모든 논쟁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잠재력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실제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결정적인 질문은 이 회사가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그렇다면 과연 언제가 그 최적의 타이밍인가 하는 것이 아닐까요?